이번 금리 인상기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하나증권에서 채권 담당하고 있는 김사원입니다. 전일 11월 금통위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가 열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뷰 자료 이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료 함께 봐주시면 저희가 이번 자료의 제목을 우선 반환점이라고 적었습니다. 그러니까 통화정책, 즉 이번 금리 인상기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반환점이라고 적었고요. 우선 결정 내용들 리뷰 드리면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는 25bp 인상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이제 3.25%가 됐고요.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. 사실 10월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연속적인 빅스텝 가능성은 좀 배제됐었지만 25bp를 인상하면서 세 가지로 좀 나뉘어 있었거든요, 의견이. 동결 소수 의견이 나온다. 그리고 만장일치로 25bp 인상을 결정한다. 그리고 또는 50bp 인상을 이제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시장 의견이 좀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가장 도비시했던 동결 소수 의견이 나오진 않고요. 만장일치로 25bp 인상이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2011년도에 최종금리 3.25까지 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었는데 최종금리 인상하기 직전 마지막 인상기 11년 3월 금통위 때 25bp 인상을 하면서 동결 소수 의견이 개진됐던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국고 3년 금리가 3.6%까지 하회하면서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이제 동결 소수 의견은 나오지 않으면서 3.6%대에서 즉 3.6%를 하회하진 못하고 3.7%를 하회하는 수준까지는 강세를 보였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그럼 이러한 인상기가 어느 수준까지 갔다가 마무리될 거냐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10월 달에 하는 총재가 대다수 위원들이 3.5%를 최종금리로 보고 있고 일부 위원은 3.25%로 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3.25 1명, 3.5% 3명, 3.75%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. 즉 저희는 점도표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이걸 점도표다라고 보게 되면 10월 금통위 때처럼 중간값은 유지했지만 다만 평균값은 소폭 상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11월 FOMC 때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슬로우 but higher, 그러니까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최종금리 눈높이는 높일 거야 라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금리에 대한 눈높이가 3.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시장이 좀 안도를 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기가 좀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인식으로 좀 해석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반환점이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은행이 2, 5, 8, 11월 달에 수정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 11월 금통위 때 내년 성장률 전망치랑 물가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.7%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기존의 2.1에서 1.7%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 과거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%, 즉 2%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전망했던 때가 이번 11월 금통위가 유일합니다. 즉 성장에 대한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부분에 한국은행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을 할 때 상당히 하향 조정폭들이 크지 않았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들이 전망하는 수준 정도까지 혹은 그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까지도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무게가 물가가 아니라 성장 쪽으로, 물론 물가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성장 쪽으로 보다 쏠리게 되는 하나의 금통이었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과거에 11년도랑 12년도, 즉 최종금리를 1년 이상 유지를 했었고 그 당시에 최종금리가 3.25%였던 2011년과 12년도에도 성명서에 이제 물가 전망들에 대해서 코멘트들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기저효과를 물가 하방 요인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뭐 이번과 그때가 같진 않지만 그때 기저효과라는 문구가 추가된 이후에 7개월 정도 뒤에 금리가 인하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비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였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.
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점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당장의 국고 3년 금리, 이 단기물 금리의 밴드를 저희가 3.5에서 3.85 정도로 제시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최종 금리를 3.5 정도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최소 이 정도가 유지될 거다라고 저희가 좀 전망을 이번에 좀 수정을 했는데, 그렇게 되면 아마 최종 금리의 눈높이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물 금리는 한 차례 정도 인하를 반영하는 수준까지 가면서 3.5 정도까지는 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겨울철에 유가 등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미국이 물가나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들이 드라마틱하게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매파적인 FOMC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,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일축시킬 수 있다라는 점들이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3.5까지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이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기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인해 한 3.85 정도까지, 과거에 2011년과 12년도에도 동결대 인상소수경이 나오면서 3.8%를 다시 상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정도 밴드가 단기적으로 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이 밴드를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내년에 좀 리스크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금통위가 반환점이고 당장은 조금 숨을 고를 수 있는 조금 호재로 작용했다. 채권 시장으로 놓고 봤었을 땐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지만 이번에 성장률을 1.7까지 내린 이유가 국내 내수나 소비가 부진해서가 아니라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, 즉 대외 여건에 기인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하반기 들어서 대외 여건이 개선이 되고,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의 역성장폭이 축소가 되면서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하느니 예상했던 것보다 좀 개선되게 긍정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상고하저가 아니라 하반기 때 오히려 꼬리가 들리는, 또는 이제 하방이 막히는 쪽으로도 금리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장에는 좀 숨을 고를 수가 있고 채권의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여건들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1분기 정도까지, 즉 최종 금리의 눈높이가 고정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간까지는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범위에서 등락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2분기부터 3분기 정도 사이에는 사실상 추가적으로 물가가 내려갈 수 있는지,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지, 그리고 대외 여건들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할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일부 실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금통위 리뷰 자료랑 이어서 내년 전망까지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.